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김민석과 관련돼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으며 실상 2호 낙마 1순위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뭡니까? 바로 사적 채무와 아빠 찬스다 라고 누차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재명이 지명한 사람다워요. 무슨 얘기냐?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국무총리처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취임하기 전에 공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대요. 심지어는 대일 외교, 즉 외교 활동까지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아직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검증 안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총리로서의 역할을 김민석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는 것처럼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인해 얼마나 뻔뻔하게 굴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김민석이 자신 관련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매일 한 가지씩 설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그 설명으로 인해 더 많은 혹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쯤 되면 김민석의 별명이 양파남이 아니라 혹부리 영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자, 어떤 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민석의 사적 채무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이 2억인데 채무가 1억 4천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 김민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다 갚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입이 세수가 대부분인데 5년간 추징금을 6억 완납하고도 순자산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즉 해명 이후 더 많은 해명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떤 게 나왔습니까? 하나의 루트가 나왔잖아요. 그 루트가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김민석의 옛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의 4천만 원 채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중요한 건 그 옛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가 작년까지 후원 회장을 맡았으며 더 나아가 김민석의 법인이 그 정치자금 제공자 사무실에 주소지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임차료가 연 480만 원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 시세로 따지면요 480만 원보다 2배를 더 내야 되는데 지금 김민석이 옛 정치자금 관련된 그 제공자의 사무실까지 두고서는요 임차료를 더 싸게 뒀다라는 겁니다. 자, 보는 것처럼 지금 김민석과 소위 말하는 스폰서 강씨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니까 하루 9명에게 1천만 원씩 빌렸다는 그 흐름들, 가장 중요해 뭐라 말씀드렸죠? 같은 날짜 1천만 원이란 같은 금액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김민석 4천만 원 빌린 스폰서 회사 감사에게 1천만 원을 빌렸다라는 게 나왔고 그와 관련돼서 차용증까지 나온 겁니다. 그 차용증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차용증 9장 같은데 채권자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차용증이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요. 그리고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근데 돈을 빌리는 과정 속에서 같은 날짜, 같은 금액도 똑같이 9명한테 빌리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데 그 돈을 빌리는 데 있어 차용증을 쓰는데 그 차용증 내용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김민석한테 똑같은 이자를 요구하고 똑같은 상납위를 요구하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사적 채무와 관련돼서 얼마나 해명이 안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가 아빠 찬스 논란이잖아요. 김민석 말에 따르면 아들 입법 활동 대입 활용 안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걸 입증을 못하고 있어요. 김민석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김민석의 아들내미가 다니고 있는 코넬대에서는 그걸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 말씀드렸죠? 핑계댈 거 없다. 코넬대가 줄 게 아니라 김민석의 아들이 직접 주면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는 겁니다. 자, 왜겠어요? 지금 계속 나옵니다. 자, 김민석 고3 아들이 추진한 법안에 공동 발의를 했으며 심지어는요 김민석 아들 법안 발의 의원이 동아리 인터뷰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뿐만이 아니라
김민석의 민주당 의원까지도 누구를 위해? 김민석의 아들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가지고 김민석 아들내미의 스펙을 쌓아줬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 써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그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김민석 아들내미를 위해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김민석이 자기 아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 김민석이 민주당 동료 의원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문제는 뭐겠습니까? 김민석은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문제 없다는 식으로. 심지어는 아들 고3 인턴은 본인 노력으로 확보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물론 아들이 노력은 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해명대원 해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겠습니까? 김민석 아들이 고교 때 홍콩대 인턴하면 공동저수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고등학생 때 홍콩에 가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김민석이 다녔다라는 그 고등학교에 따르면 해외 인턴 위한 휴학은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가 허용이 안 되는 해외 인턴 휴학을 어떻게 갔다 올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분신술 못 쓰잖아요. 자, 보는 것처럼 지금 김민석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매일 한 가지씩 설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설명이 안 되고 있고 그 설명에 함에 있어서 혹이 더 붙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 말대로 까면 깔수록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문제냐? 잘 보세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졌어요. 김민석이 해명하겠다고 나왔습니다. 해명이 됩니까? 해명이 안 된다고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고 혹이 더 붙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민주당 좌파들의 전매 특허가 그대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고 제가 매일 한 가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김민석 안 되니까요.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건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래요. 아니 어떻게 된 게 민주당은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 그리고 어떻게 이재명과 전혀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다 뭡니까? 자신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면 가장 만만한 게 검사야. 가장 만만한 게 검찰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검찰 때리기로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점을요 물타게 보려는 거죠. 어떻게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아. 자, 심지어 민주당은 뭐라 말하냐? 자식을 도왔을 뿐이래요. 여쭤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도울 수 있겠죠. 안 돕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걸 돕고 안 돕고에 있어서도 뭐가 중요해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들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배지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아들내미 스펙을 쌓는 듯 이용했다라면요. 그건 뭡니까? 입시비리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엄벌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자식을 도왔을 뿐이라고 엄호에 나선다? 야, 눈물 나갔다. 눈물 나갔어. 자, 심지어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도 뭐라 말하냐? 김민석 논란 다 의혹에 불과하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여러분들 저는 이걸 보자마자 누가 떠올랐냐면요. 바로 문재인이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뭐라 그랬죠? 조국을 그 당시 임명 강행하면서 의혹만으로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다 라고 말했던 게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재명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김민석 논란 다 의혹에 불과하다더라. 자,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게 말했던 조국은 지금 이화영과 똑같이 깜빵에 들어가서 이재명한테 사면 청구서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좌파들이 말했던 그 의혹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내려놓은 범죄였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보는 것처럼 좌파들이 또다시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찝어야죠.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국무총리를 뽑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김민석 관련된 인사청문 특위 일정 협의에 들어갑니다. 자, 일정 협의란 건 뭐죠?
언제 할 건지, 더 나아가 며칠 동안 할 건지가 중요해요. 저는요, 언제 할지보다 더 중요한 건 며칠 동안 할 건지입니다. 왜냐? 과거 민주당 좌파들이 뭐 했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흘 동안 청문회 열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검증을 위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흘 청문회를 열었다라면 국무총리는요, 더 해야죠. 왜냐? 방통위원장보다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지금 김민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이라도 사흘 이상을 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뭘 하느냐? 김민석 청문회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증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 김민석의 현 부인 전처까지 증인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김민석이 말한 게 찐인지 아닌지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죠. 3자 대면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걸 김민석이 받아들여야죠. 더 나아가 민주당도 받아들여야죠. 왜냐? 김민석 스스로 그랬습니다. 내 정치자금법 사건 본질은 표적수사다. 다 밝히겠다. 제발 다 밝혀주십시오. 심지어 뭐라 그랬죠? 제 사건 담당 검사들 청문회 증인 불러도 좋다라는 겁니다. 아니, 검사들까지도 증인들은 부르면 좋은데 당연히 누구? 당사자들도 불러야죠. 누구요?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누구요? 전처와 현 부인까지. 자, 이와 관련돼서 이 민주당 김민석은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왜 김민석이 담당 검사들은 불러도 좋다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검찰을 압박한다라는 건 검사를 압박한다라는 것이고, 그 압박된 검사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못할 게 뻔하니까 김민석이 당사자인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그리고 현 부인과 전처에 대해서는요, 찍소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요, 반드시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과거 판결은 이렇습니다. 김민석 말에 따르면 나 몰래 당서 2억 원 후원 요청이 들어왔다 라고 말했지만 판결문에는 김민석이 영수증 처리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영수증을 물었다는 건 뭐죠? 돈이 들어올 걸 알고 있었고 얼마가 들어올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김민석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져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김민석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망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과연 이와 관련돼서 청문회가 열렸을 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임명을 강행할지, 그리고 임명을 강행했다라면은 과연 어떤 파장이 날지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선택은 이재명이 하는 거고 그와 한 책임도 이재명이 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 선택과 책임을 분명하게 지켜보고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역할 계속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습하고 매우 덥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